19세기 말, 그러니까 20세기 말에서 21세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국은 대부분 서당에서 유학을 배우던 것이 교육의 전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근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1870년대에 게이오 대학, 와세다 대학 같은 이제 신학문의 대학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근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갑신정변과 같은 그런 정변이 일어났지만 근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1905년에 고려대학교가 오성 전문으로 전문학교를 시작을 했고 1915년에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와 조선신학교로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근대교육의 틀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19세기에서 20세기에 오면서 근대교육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20세기의 교육의 형태가 21세기에도 계속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의 퀀텀 점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18세기 후반에 나타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기계가 모든 것에 새롭게 인간의 힘을 대체했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새로운 형태의 변화는 이것은 분업화를 하고 전문화를 해서 생산체제를 대량 생산체제로 바꾼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포드 자동차의 T 모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개 뉴욕의 피프스 애버니에서는 마차를 타고 다녔지만 퍼레이드를 했지만 약 10여 년 사이에 자동차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하기 어렵지만 이것도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많이 소개를 하는데 20세기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뭐냐면 전문화하고 세분화해서 한 사람은 아주 작은 일을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됐을 때 효과가 올라가는 이런 포디즘 또는 테일러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20세기를 바꿔놨고요.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가족을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물건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해서 제공했지만 20세기가 들면서부터 완전히 노동하고 자기 삶하고는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받아갖고 원하는 물건을 사는 식으로 모든 삶의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던 타임에서 나중에 보게 되면 찰리 채플린이 공산주의 그 운동에 자기도 모르게 가담해갖고 감옥살이를 하는 그러한 내용까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노동하고 삶이 분리가 되게 되고 인간의 소외가 나타나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되고 잘 아시는 대로 저때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서 카네기라든가 포드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1929년에 세계 대공황까지 나타나고 그 이후에 세계대전까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문명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21세기에 지금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소득이 양극화가 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냐 하면 미국에서는 루스벨트가 뉴딜 정책을 할 때에 100만 불 이상의 소득을 버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최고 93%까지 세금을 매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지나고 케네디 대통령 지나고 레이건 때 30%로 단일 세율로 바뀌었지 그 전까지는 100만 불 이상이 70%까지 세금을 매기게 됐고요. 너무 세금을 많이 매기니까 1930년대에 나타난 현상들이 포드나 카네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대학을 세우거나 필란트로픽 오가니제이션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기부를 하는 식으로 해서 국가를 못 믿기 때문에 국가 세금보다는 내가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변화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20세기 교육은 매스 에듀케이션, 아까 얘기했지만은 말씀드린 형식질을 엑기스를 뽑아서 빨리 가르쳐줘서 나가서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 지식은 매스 에듀케이션이었지만 지금 21세기는 전부 다 프로블럼 솔빙,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고려대학교나 서울대학교 졸업장 갖고 있다고 나가서 평생 먹고 살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효과적으로 지식 전달을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는 게 제일 중요했지만 지금은 내가 창의적 지식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훈련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토론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오프라인 렉처보다는 온라인에서 훨씬 더 많은 러닝을 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온라인으로 비디오를 본다든가 유튜브를 본다든가 이런 무크를 본다든가 하고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는 인터랙션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유효하게 바뀌었습니다. 또 전공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공대나 이런 데서 80학점을 전공을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고 잘 아는 이제 권호연 삼성전자 회장 같은 분을 얘기하기를 학부에서 전공을 했다고 그걸 내세운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삼성전자 같으면 지금은 박사나 박사 후 과정 한 사람을 그래도 전공이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스카웃을 해서 삼성전자는 서울대보다도 많은 3,000명의 박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대에서는 차라리 기초 체력만 튼튼하게 해서 예를 들면 수학이나 물리학만 잘하고 와도 자기네들이 트레이닝 시킬 수 있다. 히딩크 감독이 맨 처음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맡았을 때 본 것이 뭘까? 맨날 게임만 하고 있는데 기초 체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맨날 달리기만 시켰잖아요. 그것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공을 배운다? 그것도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모든 게 사일로가 돼서 학부하고 대학원이 똑같아갖고 대학원에서 가르쳐야 되는 전공을 학부에서는 인트로덕션, 맛보기만 가르쳐주고 전공했다고 내보낸다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미네르바 대학하고 유사한 새로운 대학을 디자인하면서 하버드 대학의 인지심리학자인 코스링 교수하고 지금 같이 매주 회의도 하고 태제 대학을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보통 학업 계획서, 실라부스를 나눠주게 되면 거기에 교수 목표 이런 거 있습니다. 뭘 가르쳐야 되나. 근데 코스링 교수는 굉장히 강하게 반박하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학생들이 뭘 배울 건가를 학습 목표를 learning objective를 얘기를 해야 되지, 교수가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칠 걸 얘기하면 안 된다. 이 패턴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 중심으로 학생이 성공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대부분 큰 대학들이 학생들을 대량으로 받아서 교수들 대부분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연구만 하면서 학생들은 방목하고 맛보기 전공만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알아서 취업해라라고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unemployment factory를 운영하는 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초인류 대학으로 태제 대학이라는 것을 미네르바를 이제 모델로 해서 만들었는데, 세계를 바꾸고 세계 경영을 할 미션을 가지고서 인재를 키우겠다. 저희가 국내 한 100명, 외국인 100명 학생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 온라인 교육이고요. 2년 동안은 다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걸로 기획을 했고, 외국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20명 정도씩 받고,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나머지 학생들을 받아서 섞여가지고 일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EU가 유럽이 1000년 이상을 서로 부족국가, 그전엔 도시국가였다가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됐다가 싸우다가 이제는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미국도 250년 전에 독립한 다음에 13개의 주가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남북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50개의 주가 연합을 해갖고 지금 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유럽하고 미국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한중일의 인구가 더 많고, 현재 GDP는 약간 모자랍니다만 2030년이 되면은 한중일의 GDP가 미국하고 유럽 전체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세계 문명의 중심이 유럽, 미국에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을 때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서양과 동양을 좋아하는 새로운 문명을 기대하면서 세계 경영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이제 설립자인 저희 한샘의 조창호 회장의 뜻이고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모든 교수들도 글로벌로 연결해서 가르치고, 왜냐하면 여기 와서 살지 않아도 되는 거가 다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나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21세기형 학습 시스템 코슬린의 액티브 러닝을 도입을 하고 문제 해결형, 다양성 이런 걸 키운다는 거죠. 세계 바꿀 이런 그레이트 하모니의 위스덤을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맨날 싸우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싸우고 있고 맨날 사법개혁 이런 거 갖고 하고 있는데, 중국만 하더라도 공산당 체제가 얼마나 무섭냐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서 정치국은 25명은 한 달에 한 번씩 전 세계 석학을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하루 종일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계 경영만 하지 국내 경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세계 금융이 어떻게 되는지, 세계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세계 무역이 어떻게, 이런 것만, 세계 인재,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토론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시간이 이제 많이 들었고 정리를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교수들도 전 세계의 교수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동안에는 미국 교수들은 프리하게 다른 데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서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서머 캠퍼스 만들 때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다 와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글로벌 네트워크를 싱크탱크하고 연결하고 있고, 이건 재밌는 데인데 베니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약간 봉이 김선달 같은 건데, 그 이태리의 외교부에 있던 사무총장 한 분이 정년한 다음에 그 베니스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 성 하나를 조차 그 베니스 시에서 빌려받아서 15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원래 수도원 했던 곳인데요. 전 세계 18개 나라의 회원 대학을 해갖고 1년에 8만 유로씩 받은 다음에 학생들은 20명씩 한 학기에 보낼 수 있어서 교환 학생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학교입니다. 총장 하나 있고 교수도 없어요. 그리고 교수들은 회원 대학에서 와서 가르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 많이 가르쳐요.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리 고대도 유일하게 가입을 해갖고 학생 보낸 다음에 미디어학부 선생이 가서 전 세계 요즘 팬덤 현상에 대해서 미디어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꽤 재밌게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이 되고요. 문제 해결형으로 바꾼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합니다. 저희는 한 2개를 더 덧붙인 게 글로벌 지도력, 세계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감 능력, 공감 실천력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걸로 1학년 때는 한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는 이렇게 각 나라를 나가기 위해서 최소한 제2외국어 2개 하고 파이썬 같은 컴퓨터 랭귀지 하나, 이 3개를 인터미디어 레벨까지 해야만 이제 외국에 나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외국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반년씩 가서 프로젝트를 하고 RC를 해서 기숙사에서 그 나라를 배웁니다. 중국 공산당이 어떤 힘을 가졌기 때문에 5명으로 시작하고 8,000명 군대가 500만 명의 장개석 군대를 대만으로 쫓아보냅니다. 그 저력은 무엇입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서 250년 만에 세계 1위 국가가 됩니다. 나사는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왜 나사를 해서 1년에 40조씩 돈을 씁니까? 그래서 막 반대가 많았었는데, 그때 한 얘기가 가능한 일이라면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달나라 보내는 프로젝트 이런 거였잖아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명사입니다. 사실 그 정도의 그 비전을 가진 리더들이 있어야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생각이고요. 교육 체계고, 저희가 메타버스 캠퍼스도 만들고, 저희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장학생을 뽑는 심정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비, 수업료, 해외 체류비, 해외 그랜드 투어를, 예를 들면 유럽 문명을 위해서는 로마, 그리스, 베니스, 르네상스에 시작된 피렌체, 그 다음에 이스탄불, 동서양의 이슬람하고 문명이 만난 곳, 그 다음에 이집트, 이런 데를 다 도는데 한 달 반 정도를 다 무료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계를 경영하는 인재를 한번 키워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좀 재밌는 건데, 교수 못지않게 아카데미스들이 큽니다. 컨설팅 해주고, 카운슬링 해주고, 커리어 디벨롭먼트 해주고, 직원은 아주 숫자가 적고, 미래형 조직이라서 풀타임 직원은 한 30%, 나머지는 전부 다 파타임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XP로 해서 수업을 잘하는 LMS, 러닝 매니저 시스템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특성을 받아들여서 인성검사까지 다 해갖고 그동안 그 모든 빅데이터를 수업을 뭘 들었는지, 비교과를 뭘 했는지 해서 나중 가면은 졸업한 다음에도 커리어 디벨롭먼트까지 하고, 학생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은 미국의 탑5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풀 5년 동안 장학금을 주고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1년에 3천만 원 정도씩 생활비 지원을 해주고, 뭐 유엔이나 인턴 가게 되면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완전한 스칼라십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주기에 능력관리 시스템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